하고 기여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기획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향이 있다고 이제 그러는데요. 특히 아파트일 경우에 회원제 부동산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권리금이 아주 비싸지죠. 저는 반대로 회원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울 게 없어요. 물건 작업한다고 명함 돌린다고 욕하는 부동산 아무것도 없고 저랑 약속한 부동산이 없긴 하지만 그만큼 계약 한 번 할 때 조금 더 편한 부분도 확실히 있더라고요. 서로 다 정보 공유 잘 되고 있고 챙겨주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옆집도 200, 300 다 똑같으면 우리 집도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단지 그 동에 회원제밖에 없다면 회원제를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아까 업무표를 따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업무 시간 외에는 그럼 전혀 안 받으세요? 받긴 하는데 밤에는 제가 잠궈놔요. 11시 이후 새벽 7시까지는 통화를 못하게. 문자 들어오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그냥 다 오픈해보시고 판단해보세요. 나는 낮 시간에만 전화하는 지역에 있을 수 있어요. 그 금액대에 있을 수가 있어요. 교수님 지금 하시는 부동산은 번화가에 있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있어요. 그 근방에 그럼 아파트도 많고 이래서 그 위치 선정을 하신 거예요? 솔직히는 제 집이랑 가깝고요. 신호등이 앞에 있어서 정차를 했을 때, 신호 대기했을 때 우리 부동산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묵을 일을 일부러 고집하는 게 아니었는데 가성비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업무 속도가 더 빠른 편이기도 하니까 다른 부동산 내가 인수하는데 5천만 원 들일 바에 내가 한 달만 일해도 저거 따라잡겠는데? 이런 자신감이 있어서 지금까지 계약도 직원들도 손님들도 그렇게 유착을 시켰어요. 서울로 만약에 취업을 하면 학습 트레이닝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고요. 이게 우리 최저 시급 받는 일이 아니에요. 1시간 일해서 9천 얼마, 만 얼마 받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들어갔을 때 소장님이랑 얘기를 하면 돼요. 저희 아까 직원분처럼 아이의 하원 차량이 5시예요. 5시에 픽업을 해야 되니까 4시 50분쯤에 퇴근을 하시거든요. 면접 볼 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만저만해서 평일에만 일이 가능하고 주말에는 일을 못한다. 손님이 있을 경우에 친정 어머님한테 아이를 맡기고 나올 수는 있다라고 얘기해서 네? 하세요. 해보세요. 저는 한 달에 이틀만 일해도 계약 나오면 상관없다 했어요. 소금으로 취업을 할 때 근무하는 면에서 뭐 강연 몇 킬로미터 이내에 유튜브 뭐 대화가 있었다 이러면 조건을 듣는다고 하는데 어렸을 거는 무슨 제재가 따로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집 근처에서만 취업을 하면은 그 근처에서 개업을 하고 싶은데 입장 바꿔서 개업을 하신 다음에 소공이 들어왔다가 다음날 우리 옆집에 차려요. 실제로 다른 부동산 정말 그런 일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소장님 속 터지고 이 부동산 매장하고 싶어지겠죠. 저는 되도록이면 같은 아파트나 그 같은 동은 좀 피해서 취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매물 다 뺏어먹고 손님 다 뺏어먹고 여기서 배울 것만 배운 다음에 저기 딴 데다 차리면 어떡하지? 라는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격증을 개업하려고 땄는데 언젠가는 차릴 거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거를 너무 그렇게 좀 째째하게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이왕 하는 거 소공이었을 때 충분히 계약 잘하고 손님 잘 다루고 책임감 있게 그렇게 해본 다음에 연습 다 하고 나갔으면 소금으로 취업할 때 그 회사에 직원이 많은 곳으로 아니면 5명 이내 속규모가 저는 5명이네요. 이거는 사실 저도 부동산을 뭐 10군데를 다녀본 게 아니에요. 2-3군데 정도? 법인 하나, 개인 2개? 이 다음에 이제 제가 개업을 한 상태인데 사람이 알게 모르게 그 주변의 분위기와 환경을 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 갈 때도 학군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애들이 뭐 착할 것 같아서 공부 잘할 것 같아서 이게 다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는 것처럼 우리 일할 때에도 누가 뭐 퇴사하고 들어오고 뭐 파티하고 놀자판 되면 같이 놀자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머리 있게 잘하고 신뢰가 잘 가는 조금 더 가족적인 분위기가 더 좋겠죠? 그게 아니라면 어색하게 소장님이랑 단둘이 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만큼 완전 다이렉트로 그 소장님의 노하우를 사실 다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알려주세요 해서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계약 하나씩 하면서 그 소장님의 업무 스타일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럴 땐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진상이 왔을 땐 저렇게 하는구나. 그 소금 그 취업 광고 나온 거 보면 뭐 개인 PC나 노트북을 이렇게 준비를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 경우도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글쎄요. 저는 좀 너무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컴퓨터라도 마련해줘야 직원을 안 치든 말든 하지. 들어올 때 노트북 들고 나가고 나갈 때 노트북 들고 나가면 그게 무슨 회사예요. 그냥 자리값 대여해주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직원 자리 하나 차릴 정도로 돈이 없고 계약이 안 나오는 부동산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원을 뽑을 때에도 이 정도는 일할 수 있는 세팅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면접을 만약 보게 될 때 사장님한테 뭐를 여쭤봐야 될까? 제가 얻어야 될 그런
뭐가 있을까요? 중개 분야는 체크를 해야겠죠? 아파트만 하시나요? 아니면 원룸만 하시나요? 이런 거 체크를 해야 되겠고, 계약 건수나 금액대를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스케줄러, 달력이 있으면 그걸로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고,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고정 비율인지 몇 개월 뒤에 아니면 계약을 하다가 바뀌는 건지 이런 것도 그냥 다 솔직하게 물어보시고, 우리 역시도 사무실 면접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를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워킹 손님 맞느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워낙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나 블로그 이렇게 활용해서 물건 많이 이렇게 공유하니까 굳이 위치 같은 거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워킹 손님들이 더 많은지 그렇게 인터넷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확실하게는 인터넷이 많아요. 워킹이 앞에 학생들 남자, 중학생, 고등학생, 치과, 병원 이런 데가 있어서 굳이 걸어 다니진 않아요. 차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 노출이라 하면 전화 통화한 손님을 우리 사무실에 찾아올 수 있게끔은 해야 되잖아요. 여기 왔는데 어디 부동산인지 못 찾겠는데 여기 다른 부동산 있어. 그냥 거기로 들어가겠죠. 편하게. 노출 잘 되는 자리 예를 들어 월세 300이에요. 노출 안 되는 자리 150이에요. 중개계약 한 개만 해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야 내가 이거를 얼마나 채울 수 있을까 하는데, 계약을 하다 보면 뭐 계약 한 개만 하면 되는데 내가 저 자리 갔지, 한 걸음 뒤에서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초반에 계약을 할 수가 없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면 광고비 같은 거를 소송이 부담하게 하면 그냥 거의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첫 달 했는데 뭐 150, 200 그냥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장드리는 거는 초보일 때는 비율이 짜도 광고비 지원되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그래도 없애야 될 거잖아요. 내가 계약을 잘하는지, 원룸이 잘 맞는지, 아파트가 잘 맞는지도 아직 몰라요. 해보기 위해서 왔으니 뭐 비율 뭐 5대5, 6대4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르겠지만 보통 몇 개월 차에 첫 계약들이 하면 몇 개월이 안 가요, 저는. 일주일이요. 일주일 안에 계약 하나가 무조건 목표로 저는 대하는데, 사실은 그 직원분이 혼자서 알아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떠다먹여 주는 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희 사무실의 제 교육 방침이기도 하는데, 이 교육 이거 다 필요 없다. 계약 한 번만 해봐도 충분하다. 저번 주에 연락 왔던 손님, 그리고 이 물건 여기 한 3개 정도 있다 하면서 손님과 물건을 갖다 줘요. 그러면 전화해서 미팅 잡고 이거 말고 다른 거요 하면서 계속 부딪히게 하면 계약이 빨리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 소장님이 갖춰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반대로 직원 입장이었을 때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목표로는 일주일 이내에 계약 한 건이 조금은 빡셀 수도 있는 목표고, 만약에 계약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6개월 걸리더라고요. 소송 때 이렇게 블로그를 쓰면은 이것을 이렇게 타 부동산으로 소송을 다시 이직을 하거나 제가 개업을 했을 경우에 새로 개설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 이름만 다시 갖고 있어요. 새로 개설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상위 노출되기까지. 우리 기껏 뭐 지금 한 2년, 3년 동안 블로그 기껏 만들어놨는데 그거 버리고 다시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거 얼마까지 가세요? 프리미어 프로요. 월 21,000원인가 24,000원인가? 근데 다른 분들 하는 거 유튜브도 제가 몇 번 보기도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도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굳이 좋은 카메라, 좋은 프로그램 필요 없이 핸드폰으로 핸드폰 무료 편집 어플로도 충분해. 해보고 내 컨셉 잡고 내가 얼마나 꾸준히 올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심한 악필인데 준비를 하는데 핸디캡이 수가 있나요? 계약서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다 컴퓨터고요. 사무실에서 수기로 쓸만한 거 저의 업무 일지? 만약에 손님한테 못 알아오겠으면 죄송해요 제가 악필이라 이런 식으로 유머로 한번 얘기해주는 것도 오히려 분위기 전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만의 개인적인 중개 성향 스타일이 있으니까 강점을 어떻게 더 키울 것인지가 중요해요. 시간이 50분이 지났으니까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사진을 밖에 가서 찍어볼까? 저 라운지에 나가서 단체 사진 한번 찍을게요. 지금까지 중개업을 하시면서 이 일에 가장 좀 힘들었던 점? 뭐가 있었을까요? 너무 궁금했는데 살기는 허위매물. 서울에서 허위매물 너무 많아서 경쟁하거나 계약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거 하나랑 아까처럼 돈이 안 됐을 때 내가 몇 달을 쏟아부었는데 계약을 안 해? 일주일에 4건이 연달아서 깨졌을 때에는 결국에 그 달 매출이 진짜 제가 100만 원밖에 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가장 현타가 세게 왔었고, 가장 최근으로 보면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
나를 끌고 가주는 내 멘토도 없었고 누가 도와주고 알려주고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투자해봐라 중개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제가 맨날 너무 속상해하다 보니까 그래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알려주면 되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순화해서 바꿔본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통장을 만들었겠냐고요. 또 다른 질문. 부동산 사무실 구하실 때 부동산 가서 부동산 사무실을 구하나요? 최종적으로는 안 됐어요.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못 구하게 하셔서 그래서 제가 차리기 전에 직원으로 들어가시라고 계속 얘기 드리는 것 중에 내 사무실 차라리 거기서 구해서 나오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물건 그때 따나요. 부동산이니까 정보를 쉽게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전 와서 갑자기 개업을 하게 됐었어요. 알아볼 수 있는 부동산이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직원으로서의 기간은 없었고 다 발로 뛰었습니다. 거기다 지인 뭐 매물이다라고 얘기를 해보는데 제가 몇 번에 가보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가 햇볕 쪽에 그쪽 통해서는 실제 진성 매물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 가게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광고에 나오기 전에 계약 성사되는 데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 온 동네방네 우리 부동산 망했어요. 우리 부동산 나왔어요. 라는 거를 또 걱정하시는 역할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거래가 많이 없다 보니까 망하는 부동산도 많고 너무 힘들어 하세요. 단독으로 혼자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있고 딱 경쟁하는 부동산 둘밖에 없는 부동산도 있고 그 둘 중에 어디가 코너에 있고 어디는 뭐 후문에 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권리 1,500만 원? 권리 뭐 2천 얼마? 여기는 5천만 원, 왜 5천만 원이지? 하고서 뭐 연락을 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내가 권리를 주고 들어갈 만한 가성비가 나와야겠죠? 무권리도 요즘 많이 나오던데? 그냥 집기들 다 인수하겠다. 넘기기 전까지도 들어오는 방문 손님들 연락처도 다 넘기겠다라고 아예 너무 친절하게 써주셔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저도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부동산 한 개 더 낼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두산 지구하고 저기 도안 안 냈고요.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 많이 쳐오고 생각들이 많은데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고 학부해야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도 많고 그런데 이제 딱 한 군데 머물러 있는 사람 이동이 살기 좋은데 이동이 없는 그런. 저도 대전이니까 비교를 하면 반저동이랑 옆에 가수원동이 네. 서로 이사를 많이 해요. 이런 데에는 부동산이 많아도 거래가 활발해요. 가수원이 뭐 몇 억이라고? 그럼 나 관저동 가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서로 이사를 하는데 조금 낙후되거나 노후된 동네는 이사도 안 가고 거래도 안 되고 이삿짐들도 없고 인테리어 거래들도 없어요. 물론 부동산 가면 좀 경쟁 덜하고 나 혼자 다 먹을 수는 있겠는데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계약을 잘 못할 가능성도 높아요. 이왕이면 초보일 때는 물론 바로 개업하시면 그런 게 어렵겠지만 거래가 많은 지역을 저는 더 권장을 드려요. 나중엔 나 이제 힘이 빠졌어, 내 열정 다 불태웠어 할 때에 조금 이제 쉬운 곳, 안정적인 곳 그때 옮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 원투룸부터 해라, 대학가부터 가라 하는 이유가 다 거기서 짬 키워서 오는 거라고. 또 임대 손님이, 월세 손님이, 전세 손님이 매매 손님으로 넘어가고 매매 손님이 건물주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시킨 거면 무조건 내는 게 맞고 타 부동산 계약을 시킨 거면 그거 알았다고 하면 계약 완료라고 표시만 해줘도 괜찮은가요? 안 돼요. 원칙은 내리는 게 원칙 내려야 돼. 만약에 계약 완료라고 표시한 게 문제가 된다면 벌금을 있는 거예요. 네, 허위가. 걸리기 전까지는 사실 벌금을 낼 수는 없고요. 누군가가 신고를 하든 걸어야 되는데 광고 플랫폼 같은 데에는 한 부동산이 거래 완료 매물을 넣으면 저쪽에도 알람이 뜨긴 하더라고요. 광고 한 개 걸렸다고 내가 여지껏 돌려놨던 매물 전부 다 걸리니까 건별로 500만 원일 수 있고 뭐 그렇게까지 째째하게 잡진 않겠지만 1,000 몇만 원, 2,000 얼마 나가는 거는 손쉬워요. 이것도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데 소장님 둘이 공동 대표를 하시다가 갈라졌었나 봐요. 안 좋게 서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맨날 허위 광고 벌금 내고 있어요. 이래서 부동산 할 때도 적을 만들지 말아야 본전이라도 간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손님한테 좀 얘기하더라도 이만저만해서 사정 얘기하면 웬만해서는 이해해주세요. 근데 원칙은 내야 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블로그를 이렇게 접었었어요. 아니 여지껏 내가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이걸 다 내리면 블로그를 왜 해? 싶어가지고 내렸는데 요즘 다른 분들은 그냥 올려놓더라고요. 그냥 거래 완료 아니면 아예 그 표시 안 하고 계속 그게 반복해서 쌓이는 걸 손님들이 알아서 보게끔 게시 일자가 써있잖아요. 그걸로만 그냥 대체를 하시는 것 같아요. 확인 매물 그 날짜가 최신 날짜가 상단 노출이 됐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고 다시 업데이트나 변경해서 상단 노출을 다시 할 수 있어요. 네, 매일 재광고 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 쓰는 거는 너무 아깝게 생각을 안 하는 게 경쟁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혹은 뭐 주별로 저희는 이제 주말에 광고 노출되는 거 생각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제 광고를 올리기도 해요. 그때 현장 확인 올려서 금요일에 사진을 찍으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상단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고들을 계속 봐야지 내가 왜 노출이 안 되는가, 얘는 왜 노출이 되는가를 계속 판단하셔야 돼요. 상가 중개하시면서 권리금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권리금 수수료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가는 근데 사실 말할 게 너무 많기도 해서 제가 원래 강의를 따로 빼려고 하는데 상가 계약을 하는 이유 중에 권리 계약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주택보다는 수수료가 조금 더 나와요. 월세가 뭐 1000에 50이면 50만 원은 받아요. 주택이라면 한 32만 원, 33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반대로 1000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억에 500만 원이면 6, 700 정도는 받겠죠. 거기에 권리금은 더 플러스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가 계약에 인정 작업이라고 있어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 2천만 받으면 되는데 나 1억만 받으면 되는데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나머지는 얼마를 받든 중개 수수료로 다 가지고 오는 게 농협 계약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좋아요. 아주 적극적인 학생이에요. 손님한테 보여지게 좀 잘 나가는 듯한 그런 예를 들어서 고급차를 끌고 가서 만나거나 좋은 옷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게 그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반대로 없어 보이면 손님이 무시하세요. 뭐 사무실 작다, 위치가 어쩌다, 뭐 돈이 없냐라고 베베 꼬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런 업계이기도 하고 너무 고풍스럽게 막 금반지, 휘황찬란 목걸이는 필요가 없지만 언제 어떤 손님을 만날지를 몰라요. 이왕이면 단벌 신사더라도 그렇게 입었으면 좋겠어요. 손님들을 만날 때에는. 그리고 또 저는 신경 쓰이는 것 중에 네일 아트, 오늘은 제가 이번에는 바빠서 못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계약할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일이 있어요. 꼭 뭐 볼펜으로 하면 조금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기도 해가지고 여기 내용 보시면 직원이 어떻게 되고요. 지금 이 금액 맞으시죠? 오늘 계약을 입건하고 나서 저희가 영수증 같이 꺼내드릴게요 할 때 민무늬 손보다는 조금이라도 뭐가 깔끔하게 위에 박혀있는 게 분위기가 더 좋았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많이 보시는 분 아니고? 네, 그렇죠. 남성분들은 시계, 요즘에는 쉽게 스마트워치 이런 것도 무난해요. 템만 바꾸면 돼요. 템만 바꾸고 뭐 귀걸이 목걸이 필요 없잖아요. 신발 정장 브랜드 많이 보세요. 손님들이 로고가 안 써있는데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소매만 봐도 어디 거네?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뭐 이런 걸 아시더라고요. 이거 카라, 세탁 이런 것도 신경 쓰셔야 돼요. 계약 잘 못하나 보다. 손님한테도 그런 게 보이니까 조금은 보여지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기본 살 계획이 아닌데 보이자가 이사람 공간을 왔구나 여기 제품성을 왔구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다 보여주세요. 저는 그렇게 시간 뺏길 수가 없어요. 아까처럼 계약을 하려고 상담을 하고 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좋게 핑계를 대는 게 좋고요. 너무 예의 없지 않게 무례하지만 않게 해도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딱 보면 알게 돼요. 손님을 계속 상담하다 보면 대놓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투자하러 오셨나 봐요. 요즘에 매물 공부 임장 다니세요? 경매 알아보세요? 하면 여기 좀 심상치 않고 여기 좀 짬이 있는 부동산이고 그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좋게 투자 나중에 성공하시면 저희한테도 임대 한번 내놔주세요. 저희가 계약 잘해요. 지금 계약을 못하더라도 그 다음 고객으로라도 확보하는 게 좋더라고요. 아까도 막 경매 투자하시는다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부동산 가보고 여기 요즘 시세 어때요? 제가 대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서울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친절하고 꼼꼼하게 대해준 사람한테 결국에 나중에라도 계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는 너무 야박하게는 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계약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기간이 생각하시는 게 대충 어느 정도 있을까요? 빠르게는 3개월이고요. 길게는 1년이요. 굳이 더 이상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분들의 사정도 있을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뭐 돈이 없다 아니면 아이 때문에 부동산을 계속 오픈할 수가 없고 지금은 뭐 오픈할 경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을 텐데 생각보다 기간이 짧네. 아니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업종이나 신고 허가, 뭐 자유업종 그런 거 해서 알아보고 아파트도 매매하면은 세금 관련해서도 또 많이 알아야 되고 3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타이트한 것 같아요. 공부가
끝이 날 수가 없어요. 난 아직 부족한 것 같아. 더 배울 게 많이 있어. 이 소장님이 나한테 노하우를 다 안 알려줄 것 같아 하면 계약 못 해요. 내가 구청에 전화할 줄도 알고 지적과에도 전화해보고 건축과에도 전화해보고 다 본인이 직접 해야지 상관없으면 어떤 게 들어왔어도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깜냥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사이트를 알려드렸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 방식만 알면 충분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사이클을 돌리는데 10년이에요. 10년 있다가 차리는 분 안 계시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틀만 배우고 이런 루트나 수익이나 손님 대할 때 이런 거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계약이 어느 정도 나쁘지 않다 하면 바로 차리셔도 저는 무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아, 진짜? 네. 완전 초보. 네. 아예 딱 기간이면 6개월이나 1년 잡아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계약이나 업종으로 목표 잡으시는 것도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랑 계약 수랑은 또 그렇게 맞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매매 계약 몇 번, 임대 계약 몇 번 하고 나가겠다. 아니면 상가 전문이니까 한 20개만 하고 나가겠다라는 식으로만 생각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끝이 없어. 그리고 비율도 잘 받고 광고료도 여기 회사에서 내고 다른 사람들이랑 으쌰으쌰 하는 것도 좋고, 꼭 안 차려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그 장점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 그래도 그 전에 언론도 몇 개월 해보셨잖아요. 중개사로 활동하는 거랑 사무실 운영하는 거랑 많이 달라요. 실제로 내가 막상 운영했는데 망하시는 사람,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계약만 할 줄 알았는데 사무실이 있다 하에, 뭐 법인이 있다 하에 이런 식으로 내가 영업을 했었는데 그런 역할이 하나 빠지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기간이랑 여유랑 배움의 장소나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누려보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처럼 화가 나서 차리는 건 네, 이건 인정. 아, 이럴 거면 내가 차리는 게 훨씬 낫다 하면은 차리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차려야 되나? 1년 뒤에 차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조바심 하는 거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젊어 보이시는데요? 네? 나이 여쭤봐도 됩니까? 저요?